안녕하세요. 산야초 나라입니다. 이제 이 박주가리도 이렇게 이제 열매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설명은 이 박주가리의 설명은 나중에 상세 설명하고, 여기도 박주가리가 이제 열매들이 달리는데, 오늘 소개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댓글에서 이걸 어느 정도 기간 복용을 하면은 흰머리가 검어지고 탈모나 발모 촉진에 효과가 있는가 하는 댓글 질문, 관심들이 많은 댓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바로 측백나무입니다. 이 측백나무 이 열매는 지금처럼 이렇게 뿔처럼 이렇게 나 있는 것은 측백나무이고, 또 서양 측백나무는 이렇게 뿔이 안 나고 약간 옆으로 길쭉 갑니다. 그런 서양 측백나무도 있고, 또 향나무 같은 경우는 이 약간 둥글고 좀 더 작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 옆에 있는 거 본 것이 있으니까 이거 설명하고 나서 뒤편에서 구별을 하겠습니다. 그럼 중요 키 포인트는 이 측백나무를 약재로 사용할 때는 특히 흰머리를 검게 한다, 발모를 촉진한다, 탈모를 예방한다는 그런 효능이 아주 탁월하죠. 해서 첫 번째, 이 측백엽이라고 하는데 이 잎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잎 사용할 때 잎만 떼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잎에 이렇게 붙어 있는 어린 부드러운 이 어린 가지까지 함께 씁니다. 이렇게 함께 씁니다. 그게 함께 쓰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열매가 지금 푸른 상태, 이걸 쓰기도 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한방에서 이 열매가 익어서 벌어지면 속에 열매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한방에서는 백자인이라고 해서 주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잎과 어린 가지를 사용할 때는 측백엽이라고 해서 이걸 채취해서 찝니다. 찔 때 일반 서적에서는 그냥 말려서 달여서 복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더 자세하게 하면은 구중구포법을 씁니다. 9번 쪄서 9번 말려서 충분히 그 떨은 성분과 또 그 정유 성분들, 기름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쪄서 말려서 빼냅니다. 해서 부드러운 약성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 9번 쪄서 9번 말리는 구중구포법을 사용하는 것이 번거롭지만은 가장 약성을 올리고 또 더 이상 탈이 없이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잎과 어린 가지 또한 1일 6 내지 10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에 약 3 내지 4g 소량, 이걸 쪄서 말린 것을 가루 분말을 내서 1일 2, 3회 복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냥 이걸 쪄서 말려 가지고 탕으로 달여서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1일 6 내지 12g을 달여서 복용을 합니다. 또한 잘 익은 열매 씨앗을 채취해서 충분히 말려 가지고 그걸 가루 분말을 내 가지고 1일 6 내지 12g 또 달여서 또는 물에 타서 복용합니다. 할 때 이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은 이게 정유 성분, 기름기 성분이 많기 때문에 사람 체질에 따라서 다르는데 약간의 뭐 설사라든가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2, 3g 소량 이 가루 분말일 때 물에 타서 복용을 하고,
또 달여서 복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이 감을 보시고 그 정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이 측백나무는 이 어린 부드러운 잎, 어린 가지와 이 푸른 열매, 또 익은 씨앗 다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이 측백나무는 독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기, 정유 성분이 풍부해서 처음에는 소량해서 차츰 정량을 복용을 하고, 그럼 댓글 질문에 대한 답변, 어느 정도 기간 정도면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하는 답변은 이게 사람 체질에 따라서 다르는데 통상적으로 3 내지 6개월 정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은 효과를 본다 하는 일반적인 통계 결론입니다. 해서 소량 꾸준히 복용을 하되, 또 체질에 따라서 이게 약간의 설사기라든가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으면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이 측백나무는 이 모발 건강에도 좋고 탈모를 예방하고 발모를 촉진하는 그런 탈모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흰머리를 검게 해준다 했습니다. 그게 가장 이 주 효능이고, 또한 불면증이라든가 심신의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불면증, 우울증의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변비를 예방하고 지혈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코피가 날 때라든가 토혈, 자궁출혈 등 피를 멈추게 해주는 지혈의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자양강장의 효능이 있습니다. 기력을 보강하고 정력을 보강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기력이 쇠하여서 이 땀이 절로 나는 자한증이나 또 잘 때 식은땀을 흘리는 도안증 등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뇌 건강에도 좋아서 이 건망증 등 기억력에 좋은 효능이 있고, 관절 등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동의보감 기록에서도 이 측백나무 이것을 약으로 장기 복용을 하면은 늙지 않고 오래 산다 했고, 눈과 귀가 밝아지고 몸이 가벼워진다고 했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서도 이 발모 촉진, 또 탈모를 예방하고 흰머리를 검게 하는 효능이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사용시 주의사항은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습니다. 이 설사라든가 그 속이 더부룩한 증상,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량 복용합니다. 물론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측백나무에 대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 궁녀가 궁에서 도망쳐서 산속으로 갔었습니다. 해서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이 측백나무 이 잎하고 이 열매를 많이 따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세가 넘었는데도 머릿결은 검고 희지가 않고 했는데 한 10만이에게 발견이 되었다는 그런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해서 예로부터 신선이 먹는 약초로다라고 했습니다. 불로장생, 무병장수를 뜻하죠. 오늘은 이 측백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댓글들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요점 정리하면 이 잎과 어린 가지는, 또 이 푸른 열매도 이건 9번 쪄서 9번 말려가지고 가루 내서 이 소량 1일 약 6 내지 10g 소량 복용을 한다. 또 이 열매 씨앗이 이제 익었을 때 씨앗 또한 가루 내서 복용을 한다 하는 댓글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 측백나무였습니다. 그럼 자리를 이동해서 저 근처에 가니까 이 측백나무하고 비슷한 서양 측백나무, 또 향나무 열매 등을 구별을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 이동합니다. 이제 자리 옮겨서 이쪽에
도착했습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측백나무 열매는 그 뿔처럼 볼록 튀어나 있었죠. 근데 이것도 측백나무입니다. 근데 이건 열매는 계란 모양으로 그 튀어나온 것 같지가 않고 꼭 계란 모양을 하고 있죠. 이 열매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측백나무가 바로 서양 측백나무입니다. 열매가 이렇게 다르죠. 이게 서양 측백나무 열매의 모습입니다. 또 저쪽에 자리 옮겨 가지고 향나무 열매를 함께 또 구별하겠습니다. 또 이제 자리 옮겨서 이쪽에 보니까 이제 키가 큰 나무인데 이거 열매 수형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열매가 이렇게 더 작고 약간 둥근 듯하니 하얀 밀가루가 묻은 것처럼 이 향이 참 좋죠. 이게 바로 향나무 열매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댓글에 대한 답변도 함께 드렸습니다. 측백나무 열매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 측백나무는 어린 잎과 이 푸른 열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벌어져 가지고 속에 씨앗이 있습니다. 그걸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측백 열매였습니다.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